네,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7일 장 마감입니다. 사실은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렸었어요. 영상을 올렸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바로 내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한두 분 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9% 하락을 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481선을 어저께 그러니까 그저 이 거래일 전에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금요일장에서는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이제 안착할 거냐라고 하면서 약간 그 횡보를 하는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선물이나 미국장은 그냥 그럭저럭한데 미국장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상승 밴드 비슷한 모습을 또 약간 사실 만들고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다우존스 종합 볼까요? 다우존스 종합, 다우존스 산업지수. 이렇게 보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지금 이렇게 상승 밴드를 계속 만들어 가서 이 기술적 반등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줄 줄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걸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 이거 눈치 보는 구간에 있다. 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증세도 한번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직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수급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좀 매수를 했고요. 뭐 이런 정도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그런 정도고요. 코스닥을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살짝 매수하고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는,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게요. 비슷한 모습이죠. 예. 살짝 음봉 마이너스 0.38%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뭐 특별한 것들도 없어요. 항상 늘 보여주듯이 어떤 그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작은 이슈들이 살짝씩 나오면서 윗골이 좀 다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유럽장이죠. 예, 닥스, 영국, 깍크 이러면서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나라들도 그냥 여기 언저리에서 이루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건 아직까지는 없나 보다 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 미 선물은 소폭 하락 약보합 정도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폭등세랑 이런 것들을 좀 요거를 좀 볼게요. WTI는 상승세 안에 있고 오늘 지금까지는 살짝 조정인 상태고요. 천연가스도 떨어지다가 요 지지선 지지 라인대에 있고요. 월봉 저기 뭐냐 그 WTI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봤을 때 저항선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오늘 상승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코드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보는 종목이거든요. 저는 안 보는 종목에는 이렇게 패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 보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놓는데 얘는 제가 안 보는 종목인데 뭐 신재생 설비 이런 거 제가 며칠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뭐 이런 것 쪽에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요거 올라온 거라서요.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네,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이죠. 그 진단 키트 뭐 그 항체 진단 키트에 MOU를 했다 뭐 이런 걸로 떴고 오늘 상한가를 쳤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요거 올라온 정도라서 저는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뭐 비강 스프레이인가 셀바시온이라는 회사의 그 비강 스프레이 뭐 코박실 뭐 요 기대감에 좀 올라왔다 정도로만 알 수 있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공급 계약이죠. 그걸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요 하락에 휴마시스니 SD 바이오 센서니 뭐 이쪽 애들이 오늘 많이 어저께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진단 키트들도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 관심 바이오 리더스 봐야죠. 일동제약 봤죠. 바이오 리더스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제약사와 뭐 기술 이전 논의를 한다. 그래서 그 헤드라인만 보면 아주 끝내줬는데 안 사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 저는 그런 기사에 뭐 신뢰성이야 있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는 뭐 낙폭 과대해서 약간 올라주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관리 종목이라서 안 봐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관심 종목에 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여러 번 며칠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죠. 뭐 사라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리디북스를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또 리디북스도 있고 또 마켓컬리 관련도 있고 그래서 뭐 또 그 뭐 NFT 뭐 거기에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투자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차트상 좋은 모습을 봤고 거래량을 띄우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한신기계는 그 원자력 쪽에 이슈로 요즘 또 원전 이슈 종목들이 또 종목별로 가는 애들이 있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볼까요? 얘는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시세에 나왔는데 요 정도면은 한 번 더 이런 상승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자, 미코바이오메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그쪽이죠. 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바닥에서 요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래도 뭐 이 정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여기에 매집, 여기에 매집, 여기에 매집. 이게 매집 바닥권에서 새로 거래량이 터지는 거 보면 뭐 썩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매물대는 아직도 많은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 지오 한 14% 오른 젠백스 지오 건설 관련해서 뭐 최대주주 뭐 이런 거 뭐 있고 막 그렇지 않나요? 뭐 정확하게 얘도 잘 보는 애는 아니라서요. 수젠텍 얘도 진단 키트 관련주고요. 자, 휘닉스 소재는 전자 소재 뭐 대선으로도 뭐 좀 올랐었고 막 그랬던 애죠. 요게 근데 기술적 반등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적당히 오른 애들이나 오늘 상한가 간 애들도 기술적 반등이 저는 많아 보입니다. 자, 베노홀딩스. 베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도 있고 뭐 건설도 하고 뭐 이런 회사죠.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 지금 4,000원 얼마대 이렇게 보면은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갈 게 있긴 해요. 4,800원, 4,700원, 3,600원 요 정도에서 전환사채 나갈 물량들이 있는데 얘네들 투자한 애들 수익 보고 나가게 하려면은 한번 푸시를 줄 가능성도 있어서 얘는 관심 종목이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베노홀딩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JTC 이것도 어저께 저번 장에 상승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본 관련 그 면세점이죠. 사후 면세점 일본에 있는 거. 그래서 뭐 리오프닝으로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글로벌 텍스 프리는 어떻죠? 얘도 면세점 관료주고요. 2002년 2월부터 주목할 것이라고 써놓고선 2002년 2월부터 주목을 안 했네요. 제가. 뭐 얘도 오늘 조금 시세가 좀 나와 좋네요. 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 애가 뭐야? SC 엔지니어링 얘도 뭐 산업 플랜트로 보니까 뭐 에너지 관련으로 기술적 반등을 조금 주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랩은 우리 찰스 형님 아이고 많이도 내려왔네요. 일단 상승 종목 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거예요. 뭐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최근 일어나는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느낀 걸 얘기하고 개인적인 대응에 대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계좌, 제 포트에 대한 대응일 뿐이지 뭐 이게 이렇고 이러니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닌 거는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건 제 기록이고 제 지인들한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창구라서 과거에 있던 일과 요즘에 있는 일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 해요.
목요일장에 저번 주 목요일장에 미국의 그 메타 플랫폼스가 많이 떨어졌죠. 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건 나스닥 종합이고 이게 메타 플랫폼스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의 이름 바꾼 게 메타 플랫폼스고요. 종가가 마이너스 26.39%에 마감이 됐어요. 많이도 떨어졌죠. 예. 자, 메타를 얘기하는 이유는요. 일단 좀 개요를 다시 볼게요. 메타가 빠진 이유는 이건가? 이거 꺼야 되나? 뭐 이렇게 뭐가 나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러니까 메타버스죠. 그쪽 사업을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의 실적을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거죠. 매출 성장세는 있는데 영업 손실이 좀 심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메타가 차트가 확 무너지면서 깨졌죠. 일단 뭐 거의 깨졌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깨졌고요. 메타가 깨졌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뭐 그 외에 다른 그 빅테크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그나마 좀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했죠.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이렇죠. 이거 아니다. 이거 내려놓고요. 자, 페이스북의 차트를 한번 길게 볼게요. 자,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죠.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번 주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거고요. 2017년부터 봐도 거래량이 저번이 제일 많이 터진 그런 케이스고요. 처음으로 가보면은 처음에 상장 초기에 있던 이 거래량들에서 중간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거래량이 좀 터졌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 요때를 한번 볼까요? 요때도 메타가 떨어지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도 폭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인 후에 바로 또 밑으로 꺼지는 모습을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러면 나스닥을 볼까요? 나스닥 종합을 보게 되면 그 언저리에 2017년, 18년 요때죠. 요때도 메타랑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자, 이게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의 차트고요. 요게 나스닥의 차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모양이 거의 그 차트의 등락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아주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여기서 이런 등락을 줬다가 상승과 하락. 물론 코스피 차트랑 삼성전자도 비슷하겠죠. 자, 그런데 메타는 저는 그 어떤 그 나스닥의 어떤 상징처럼 보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8년이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저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국도 17년에서 18년 초까지는 이렇게 올라줬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김정은이 막 꼬장을 부리다가 화해 무드가 막 조성이 됐을 때가 18년 초예요. 우리나라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요. 미국도 트럼프가 자기의 업적이다 뭐다 하면서 트럼프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 나스닥이 한번 꺾였죠. 그렇지만 이때는 그냥 강하게 리바운딩을 바로 줬어요. 바로 반등, 올랐다가 바로 반등 이런 식으로 갔었고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서 확 꺾이잖아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요때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2018년 7월 6일부터 7월 6일 날 우리 또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중국도 뭐 이렇게 해서 무역 전쟁이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7월에는 뭐 그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뭐 다시 뭐 협의한다 안 한다 누가 간다 만다
어쩐다 만다 뭐 해결될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온갖 그 뭐 이게 뉴스가 난무하더니 여기서 후 꺼졌죠. 이게 꺼진 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8년도 9월 17일부터 전면 발효되었다. 그래서 9월 17일 이때부터 그냥 쭉 버텨 이러더니 밑으로 쭉 꺼지기 시작한 거였죠. 이때 물론 메타도 요때 미리 한번 꺾였고 그다음부터 밑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랑 나스닥이랑 거의 싱크로로 움직인다는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줬었어요. 좀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되게 불편하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는 요런 일이 있었죠. 자, 김정은 요때 뭐 17년까지 막 그러다가 18년 1월 1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뭐 한다 이러더니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국제적으로 아주 그냥 국내적으로도 아마 정치적으로 입지가 많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자, 요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요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죠. 2018년 4월 19일 기사예요. 18년. 아까 좀 전에 보던 차트가 18년이었죠. 들어눕는 수익률 곡선, 미 장단기 금리 역전되나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요즘도 금리 얘기 많이 나오고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던가 이게 무슨 격차가 줄어든다 혹은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흔들릴 날이 곧 올 거예요. 지금도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뭐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금리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다시 얘기할 날이 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 페이스북이 무너지는 게 꼭 나스닥이 무너지는 걸 의미하느냐? 뭐 절대 그렇진 않죠. 그리고 지금도 훌륭한 회사들 많죠.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훌륭한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시총 상위주들이 큰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주도주가 깨진다라던가 주도주가 어떤 리듬이 확 깨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요. 나스닥 종합이요. 메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쭉 했었어요. 이때도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이때 급격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또 거기에 발맞춰서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3월 달에 여기서 미국은 3월 20일 날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선언을 하게 되고 무제한적으로 돈이 풀렸고 이게 지금에 이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분명히 리바운드는 있었고요. 급격히 떨어지면 또 급격히 올리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때는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세상에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뜻이죠.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개요만 설명할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또 그 경기를 갖다 잡을 수 있는 그 수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쌍바닥이라는 느낌이 들죠. 바닥권, 주가가 밑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한도 내에 그 상황이라면 이거는 쌍바닥의 반대인 쌍봉, 다중봉, M자형 형태, W의 반대가 아니라 M자형 형태를 나타낸다는 얘기고요. 이런 장에 사실은 이런 말 하죠. 세력도 물리고 기관도 물리고 개인도 물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세력들은 절대 물리지 않고 변동성을 만들면서 공포심을 유발해서 줍줍하고 매도하고 다시 쭉 떨어지면 그 공포감에 던지는 개미들의 물량을 또 혹은 다른 세력의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파생 세력의 돈, 그게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얘기도 아직 할 게 남았고 금리 얘기도 아직 할 게 남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서 영상을 좀 몇 개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쇼트 트랙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시간도 20분이 다 돼서요. 일단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